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재산세 두 번째 시간,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 토지에 대한 구분.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토지는 6월 1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용하느냐에 따라 과세 대상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그 내용 어렵지만 어, 많이 출제되는 부분 위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하면 시군구 안에 있는 지적공부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실상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는 6월 1일 사용하는 용도, 어디에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토지는 세 가지로 구분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기 관할구역 안에 토지에 대해서 과세할 때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이렇게 구분하는데 요것을 우리는 시험에서 이런 데 사용하고 있으면 이건 종합합산이다. 아니면 별도합산으로 구분한다. 분리과세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국토가 좁은데 토지를 개인이 사유재산이니까 개인이 소유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개인 소유 토지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죠. 토지 공개념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는 개인이 소유할지라도 국가 정책상에 의해서 안보 국방상에 의해서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국가가 그런 거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은 좀 줄여줘야 되겠다 이런 거죠.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구분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먼저 종합합산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비사업용. 비사업용 토지, 토지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사업에 이용하지 않는 토지, 비사업용 효율적이지 못하죠. 그러면 이건 뭐다? 사업하지 않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건 투기다 얘기예요. 그렇다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재산세 많이 부과해야 되겠죠. 그래서 종합합산이라고 한다. 비효율적인 거, 비사업용 토지는 관할구역 안에 여러 군데 있으면 그거 합쳐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종합합산은 경작하지 않는 농지, 농사 짓지 않는 농지 있죠. 또는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 이런 것이 비사업용이에요. 이런 토지는 시군구 안에 소유자, 갑이면 갑이 여러 군데 가지고 있다. 분할구역 안에 예를 들어 강남구 안에 갑소유 종합합산 비사업용 토지가 여러 개 있으면 그걸 소유자별로 다 가격을 합쳐서 합산을 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과세 표준이 커지니까 세 부담을 점차 늘리겠다.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누진세율, 과세 표준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점차 증가되는 그런 구조가 초과 누진세율이죠. 그래서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을 하기 때문에 인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인세라고 하면 안 돼요. 재산세는 물세니까. 그래서 과세할 때 관할구역 안에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여러 군데 가지고 있으면 그 토지 가격을 다 합쳐서 누진세를 적용해서 세금 부담을 많이 부과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별도합산은 뭐냐 이거예요. 별도합산은 비사업용의 반대가 사업용, 영업용 토지. 사업하는데 영업하는데 토지를 이용하고 있으면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종합합산보다는 세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래서 별도합산인데 이것도 합산자가 붙었죠. 이것도 관할구역 안에 시군구 안에 소유자가 같으면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을 해서 과세하는데 사업용, 영업용 토지가 영업용 건축물 하면 상가, 점포, 사무실, 일반 건물 있죠. 거기에 딸려있는 그런 토지가 영업하는 데 이용하거나 영업, 사업하는 토지죠. 그런 토지는 시군군에 여러 개 있으면 이를테면 강남구 안에 갑이라는 사람이 상가 건물 5개 있으면 그 건물에 딸려있는 토지는 소유자가 같으니까 합쳐라. 5개 건물을 합치는 게 아니라 그 토지만 합산을 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종합합산은 종합합산에 대한 누진세율 그리고 별도합산은 별도합산에 대한
누진세율이 따로따로 별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종합합산보다는 사업에 이용하는 별도 합산은 세부담을 좀 줄여줘야 돼요. 그 이유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토지 가지고 사업하면 돈을 버니까 개인은 소득세 내고 법인은 법인세 내니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죠. 그래서 종합합산보다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래서 별도 합산 가는 거고요. 분리과세 이거는 소유자가 같아도 따로따로 과세예요. 왜? 합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요.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하니까 세금 내라 이거거든요. 응익과세.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같아도 용도 등에 따라서 아주 낮게 차별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높은 세율 고율, 낮은 세율 저율.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효율적으로 생산성에 이용하고 있는 농사 짓고 있는 농지나 축산업에 이용하고 있는 목장용지는 세부담을 줄여줘야 돼. 사업이지만 별도 합산으로 가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농사 짓는 거니까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또 사치성 재산의 토지는 즉 해원제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 이런 사치성 재산의 토지는 수익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건 따로 과세해야 되겠죠. 그래서 농사 짓는 농지와 사치성 재산을 갑이 소유하고 있다고 그래서 치지 말아라. 따로따로 수익에 대해서 많으면 많이 버는 건 재산세 많이 부과해야 되니까 아주 낮은 세율과 높은 세율을 구분하겠다. 차등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각각 과세 이렇게 해서 우리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어떤 토지가 종합합산이고 어떤 토지가 별도합산이고 분리과세냐 그건 뒤에서 할 건데 여기서 정리할 건 요거 타이틀은 알고 가자. 비사업용 토지는 종합합산이다. 비사업용. 그리고 사업하는 데 이용하는 건 별도합산이다. 그리고 농사 짓고 있는 농지나 사치성은 세금 부담을 차별해야 되니까 높게 낮게 그래서 분리과세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이제 하나씩 점검을 해봅니다. 그럼 이번에는 농사 짓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봅니다. 농지하면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전, 답, 과수원을 농지라고 하는데 그럼 이 농지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냐 또는 특정 법인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냐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개인 소유 경작 농사 짓는 농지로서 도시지역 어디 안에 농사 짓고 있다. 도시지역이냐 아니냐 바뀌냐 도시지역 안에서는 입지조건 맞는 지역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농사 짓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는 이렇게 도시지역 안에 생각해 보세요. 농지가 있어도 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임야가 있는 이런 지역,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에 농지가 있는 거지 아파트 단지 주거지역이나 상가지역,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공장이 있는데 농지가 있으면 입지조건 안 맞아요. 그리고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비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토지 가격이 높아. 그런 데서 농사 짓고 있다, 축산업을 하고 있다. 이거는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농지는 있을 장소, 입지 조건을 따져요. 있을 지역에 있고 거기서 농사 짓고 있으면 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농지가 있어도 되는 지역이 바로 뭐냐? 녹지 지역.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 안에 농사 짓고 있으면 분리과세 가서 세금 부담이 제일 낮은 거. 여러분 1000분의 0.7이에요. 1000분의 0.7 그러니까 100분율로 하면 0.07% 재산세에서 세율이 제일 낮은 거 0.07% 이때 도시지역 밖의 농지도 여기에 포함합니다. 도시지역 밖에 농사 짓고 있거나 도시지역 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에 있는 것만 분리과세 가는 거예요. 그럼 도시지역 안에서도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농사 짓고 있는 건 효율적으로 볼 수 없다. 이건 비효율적 비사업용으로 보는 거예요. 종합합산 가서 다른 거랑 합쳐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농지는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입지 조건이 맞아.
그래서 세금 부담을 줄여줘 농사 짓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농지가 있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어도 이건 끼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정 법인 단체가, 여러분 일반 회사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투기예요. 근데 정해놓은 법률에 따라 특정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 전체 5가지만 딱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농지법에 따라 농사 짓는 사람들이 법인 만든 거죠.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실제로 지금 농사 짓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효율적이잖아요.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농어촌공사도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내야 되는데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요. 공급하기 위해서니까 공익성이 있죠. 그래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 하면 양로원, 보육원 이와 같은 복지시설에 소비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예요. 농사 짓는 농산물을 다른 데 판매하지 않고 복지시설에서 소비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소유하고 농사 짓고 있는 거. 네 번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립 또는 간척에 의해서 취득한 농지로서 지금 농사 짓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세부담을 줄여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은 법인 단체죠. 그런데 또 하나, 법인이 아니라도 종중단체 있어요. 종중, 문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90년 5월 31일 이전에 종중이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90년 6월 1일 이후 상속을 받아서 소유하고 있는 종중, 문중 소유 농지에 대해서는 투기로 보지 않겠다. 요거는 분리과세에 가서 1000분의 0.7로 가는데, 그럼 요것을 제외한 일반 법인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 투기예요. 그래서 요거 5개 빼놓고는 무슨 법인 그러면 종합합산이다. 이렇게 해서 농지는, 개인 소유 농지는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분리과세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농사짓고 있을지라도 그건 진정한 경작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종합합산 갑니다. 그리고 농업법인이나 농어촌공사나 복지사업자, 농업을 조합을 하는 법인, 그리고 종종, 문종이 소유하고 있는 요 5개 법인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에 가는데, 이것을 제외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종합합산 대상이 된다는 거 점검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목장용지죠. 개인이든 법인이든 축산업에 이용하고 있는 게 목장용지인데, 앞에서 공부한 농지는 면적 제한이 없고 입지 조건만 따져서 있어도 되는 지역, 그런데 농지는 있을 지역에서 축산업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축산법의 정의는 기준 면적이 있어. 면적도 제한이 있다. 그 면적까지만 투기가 아니니까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럼 먼저 목장용지는 입지 조건 맞는 지역에서 축산업을 해야 된다. 어떤 거냐 이거죠.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 축산업을 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어디냐?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으면 기준 면적까지 분리과세 가서 제일 낮은 거 1000분의 0.7, 백분율로 얘기하면 0.07%의 분리과세 가서 따로 떼어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데, 이건 도시지역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도시지역 밖에도 똑같이 세부담을 줄여주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토지 가격이 비싸. 근데 이런 지역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다. 효율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합산 감리. 다른 거랑 합쳐서 세부담을 높게 부과하겠다. 비사업용으로 보겠다. 비효율적. 그리고 지역에 관계없이 목장용지는 축산업에 어떤 가축을 몇 마리 사육할 것이냐에 따라
허가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 면적까지만 이렇게 혜택을 줘요. 그래서 밑에 지역에 관계없이 이 얘기는 뭐예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냐, 녹지지역이냐, 개발제한구역이냐, 지역 따지지 말고 일정 축산법에 정해놓은 일정 기준 면적을 초과했으면 다 보유하고 있는 거죠. 요거 짜투리, 초과는 그 전부가 아니라 초과는 그 짜투리만큼은 비효율적.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으로 간다. 그러니까 입지 조건 맞지 않는 지역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것도 종합합산,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으면 분리과세가 나는데 그것도 일정 기준 면적을 뭐했으면 초과하는 거, 초과자가 붙으면 종합합산 갑니다. 여기서 그냥 TV 나오면 어떤 토지든 간에 일정 기준 면적 초과자가 붙으면은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종합합산이야. 목장용지 기준 면적 초과. 뒤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공장용지 기준 면적 초과.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기준 면적 초과. 초과자가 붙으면 어떤 토지가 초과됐는지, 어느 지역에 있는지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초과하는 짜투리는 그 잘라서 그 부분은 비효율적, 비사업용 종합합산으로 간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래서 농지하고 목장용지는 입지 조건은 같은 거예요. 다만 기준 면적 이내냐 추가냐 요거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우리 이렇게 네 가지 구분할 때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이나 분리과세 구분할 때 네 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했고, 두 번째 목장용지 했잖아요. 세 번째가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 이 얘기는 토지 위에 공장 건물이 있으면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 공장용지라고도 하고, 또는 반대로 토지 위에 공장 건축물이 있으면 그것도 공장용지죠. 그래서 공장용지는 어느 지역에 있어야 되느냐, 생산성에 이용하니까 있을 지역에 있으면 세부담을 줄여주고, 입지 조건이 안 맞는 지역에 있으면 사업이니까 별도합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따지지 않고 일정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그거는 비효율적으로 간다. 그래서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는요, 과세 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 얘기는 토지 위에 공장 건물을 공사 중에 있으면 그 공장 건물이 준공이 안 됐어도 그 토지는 뭘로 봐요? 공장용지로 봐주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공사만 시작해놓고 공사를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됐다면 그건 공장용지로 보지 않는다. 그건 나대지로 보고 종합합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중인 경우, 공사 중인 경우는 공장용지로 보고 입지 조건 맞으면 세금 부담을 줄여줘요. 근데 건축 중인 경우라고 그러니까 공사만 시작하고 실제로는 공사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라면 그건 공장용지로 보지 않는다. 그럼 이제 공장용지는 있을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입지 조건 맞아야 되고요. 또 우리 행정안전부령에 어떤 제품을 제조, 생산, 가공하느냐에 따라 업종별로 기준 면적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기준 면적을 따지거든요. 우선 입지 조건 맞는 지역이 어디냐? 자, 여러분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그리고 군읍면지역, 그러면 시 이상 지역은 산업단지 공업지역이 있고 오른쪽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공장이 있어도 되는 지역이 어디예요? 산업단지는 수출공단, 소규모 공장이 있어도 되는 공업지역, 군읍면 이 지역은 공장이 있어도 됩니다. 이런 지역에서 생산성에 이용하고 있는 공장이 있다면 그 토지는 사업이지만 별도 합산 가는 게 아니라 기준 면적, 업종별로 정해놓은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과세 가서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1000분의 2, 1000분의 2면 0.2%죠. 그런데 시 이상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중에서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은 공장이 입지 조건 맞아요. 근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주거지역은 주택, 상업지역은 상업시설, 녹지지역은 녹지가 조성돼야죠. 이런 지역에 공장이 있다면 이건 입지 조건이 안 맞아.
그래서 보호해 줄 수가 없다. 그렇지만 투기는 아니에요. 사업이니까.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 영업용 토지, 사업용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별도 합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누진세율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4까지 0.2부터 0.4까지 별도 합산세율로 가는데 여기서 하나 산업단지든 공업지역이든 군읍면적이든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그런 거 관계없이 지역에 관계없이 입지 기준 면적을 포함하면 초과하는 토지. 여러분 행정안전부령에는 시행령에는 시행규칙에는 어떤 제품을 만드는 제조, 생산, 가공하는 공장이냐에 따라서 공장 건물에 비해서 대지를 넓게 좁게 이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그것까지 계산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에 가구를 만드는 회사나 기와나 벽돌을 제조 생산하는 공장은 작업 특성상 건물 밖에서도 이루어지니까 대지를 넓게 잡아줄 거고 기금속을 가공하는 그런 업종이라면 작업 특성상 건물 내부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지를 넓게 잡아줄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업종마다 정해놓은 면적이 있어요. 그 면적까지만 이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 면적을 보였다, 초과했다. 그 초과하는 건 비효율적이죠. 초과자가 붙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비효율적, 비사업용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그래서 목장용지 기준면적 초과, 지금 얘기한 공장건조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 초과자가 붙으면 비효율적 종합합산. 이렇게 해서 농지, 목장용지, 공장건조물 부속토지, 즉 공장용지까지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점검해보죠. 기타 토지의 분류 그랬죠. 자, 지금껏 세 가지 빼놓고 기타 토지 하면 여러분 종합합산 토지는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죠? 지금 한 거 정리하면 비사업용 토지라고 그랬죠. 그럼 비사업용 토지 하면 대표적으로 농사 짓지 않는 농지, 일정 기준 면적을 뭐했어요? 초과, 목장용지 기준면적 초과, 공장용지 기준면적 초과, 영업용 건조부 부속 토지 기준면적 초과하는 토지, 초과하는 토지는 곧 짜투리는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대지,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그리고 건축물이 있었는데 멸실됐어요. 멸실되고 6개월이 지난 건 나대지와 똑같다. 그리고 토지 시가표 중에 토지 가격의 2%도 안 되는 건축물이 있다면 형식상이죠. 그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 초과하는 토지는 역시 비효율적 종합합산,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부속 토지, 그리고 잡종지 이런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종합합산 갑니다. 그러면 별도 합산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상가 등의 건축물, 상가, 점포, 사무실 이런 건축물의 부속 토지 기준 면적까지, 그리고 멸실되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 그리고 주거지역 등의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공장이 있으면 안 돼. 그런데 그런 지역에 있다면 별도 합산으로 간다. 또 건축물이 없는 차고용 야적장 또는 주차장 사업이 있죠.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는 뭐예요? 건물이 없어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죠. 이렇게 토지 위에 건물이 없어도 사업에 이용하고 있는 게 별도 합산 사업용 토지다. 그러면 분리 과세는 치지 말고 따로따로 과세한다. 첫 번째, 사치성 재산, 해원제,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수익이 많이 발생하니까 따로 떼어서 재산세를 많이 부과하고, 경작에 이용하고 있는 농사 짓고 있는 농지나 목장, 용지, 그리고 종중 소유, 임야, 이거는 제일 낮은 걸로 가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또 공익사업에 관련된 거, 공익사업으로 보는 거, 염전이나 역의 고속버스 터미널 사업, 이런 건 사업이지만 별도 합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익사업으로 보고 세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래서 기타 토지, 지금 요 화면에 있는 거, 요것을 우리는 시험 보러 가실 때까지 요거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거에다가 요거 빼놓고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농지는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에 있으면 농사짓고 있으면 분리과세, 그 외 지역은 종합합산. 목장용지도 있어도 되는 게 도시지역 안에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있으면 분리과세, 그 외 지역은 종합합산 가고, 그리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것도 종합합산 간다. 공장용지도 초과자가 붙으면 종합합산, 그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라가 요것을 정리하시면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어려운 부분,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비사업용 종합합산, 사업에 이용하는 별도합산, 그리고 사치성은 따로 띄어서 세금 많이 부과하고, 농사짓고 있는 농지 등은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따로따로 과세한다. 분리과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